MBO 에어. NBA 온 에어 시즌 6 7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아, 제가 한 박자 빨랐네요. 아, 7번째 역시 합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저희도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방송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인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얼굴을 공개했죠, 이제. 좀 더 커뮤니케이션 하는 느낌이, 의사소통하는 느낌이 나기 위해서 형님들께서도 하라고 하셔서 또 제가 형님들 말 잘 듣는 동생 아닙니까?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죠. 네. 약간 조금, 네, 마구 뒤집어 써가지고 약간 병자 느낌이 있긴 한데, 건강이 잘 살아있습니다. 형들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하니까, 오늘따라 행인의 형이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또, 새삼 느껴지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분은,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 마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마법사입니다. 네, 마법사님. 자연님이 순간 제 이름 까먹은 것 같아요. 네. 한 주만 안 나오셔도. 실명 얘기할 것 같은데? 네, 한 주만 안 나오셔도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저번 주에 어떻게 잘 지내셨죠, 마법사님? 네, 갑자기 좀 요즘에 회사가 좀 바빠서. 네. 이게 좀 코로나가 슬슬 이제 출근도 재택이 끝나가면서 그 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출퇴근을 이제 하시니까 아무래도. 네. 그러시겠네요. 워싱턴 성적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저 피로해 보이는 얼굴은? 이제 피로를 너무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빌의 행복을 빌고 있습니다. 네. 브루클린을 어렵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죠. 또 한 주, 오랜만에 굉장히 또 기쁜 하루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또 이기니까 바로 또 웨스트브룩이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무 말이나 안 하면 중간에 갈 텐데. 네.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머지 분들, 학도님, 주인장님, 그리고 나메이크님, 가야이님은 아쉽게도 불참을 하시게 돼서 저희 4명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 오늘 시즌 6 7번째 방송 위클리 뉴스, 네,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상 소식입니다. 마커스 스마트가 종아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네. 이게 심각한 듯 보였는데, 2주에서 3주 정도 결장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마침 또 마커 스마트가 없었던 경기에서 또 이제 캔바 워커가 소름 끼치는 부진을 시전하면서 레이커스를 상대로 이제 그의 공백을 뭔가 좀 더 크게 느껴지게 했던 장면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선수는 이 팀의 사실 심장 같은 선수잖아요.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를 떠나서 존재감과 그 허슬 자체만으로도 되게 보스턴 셀틱스 팬들의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공백의 어떤 중요성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커 스마트는 저는 되게 낮게 평가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왠지 모르게 패트릭 베버리가 생각이 나는 그런 선수인데. 그쵸. 네. 뭔가 파울 많이 하고. 최근 올 시즌 특히 작년 후반 때부터 올 시즌의 지금 모습을 보면 패트릭 베버리보다 훨씬 나은 선수다. 베벌리보다는 훨씬 낫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상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스턴이 사실 이번 시즌 내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결정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제이슨 테이텀은 정말 오랫동안 이제 자리를 비우고 온 상황인데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주요 로테이션 플레이 중에 한 명이 이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좀 풀 전력을 보기가 쉽지 않네요. 셀틱스는 이번 시즌은. 그러네요. 칼 타운스 주니어도 지금 코로나로 올 시즌에 한 2경기 뛰었나요? 2경기 정도 뛰었고, 그래서 평균 스탯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카렌 마법사님 1라운드 픽이었죠? 판타지에서. 네, 제 1라운드 전략 픽이었는데, 네. 너무 힘드네요, 이게. 네, 여러모로 힘든 마법사님의 나날들이네요. 네. 자, 그리고 에런 고든이 발목 염좌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4주에서 6주 정도, 네, 결장이 예상이 되네요. 에런 고든을 최근에 포인트 포워드로 쓰다하고. 근데 왜 말씀 안 하시고 묻는 거죠, 왜? 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선수가 하도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법, 룰을 주는 것 같은데, 네. 참, 이거 더군다나 또 부상까지 당해가지고, 올란도도 참 앞날이 우울합니다, 여러모로. 앞날이 우울한 게 지금 몇 년째 이 연속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주축 선수라고 시즌 초에 펄츠도 사실은 부상으로 거의 아웃당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에런 고든 같은 경우에는 뭐 1만 할 수 있는데 거의 3을 줬다라는 건 부상을 당하라는 소리가 아닌가.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참 올랜도가 예전에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매력도가 사실은 지금 부세비치 말고는 딱히 잘 보이질 않네요. 사실 그 주축 선수라고 하면 부세비치, 에런 고든, 에반 포니 이렇게 세 선수인데, 이 조합은 정말 실패인 걸로 이미 판명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반 포니오가 아마 올 시즌 끝으로 FA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그 변화가 생길 것 같죠? 뭐 근데 이 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FA들에게 뭔가 매력적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이제 자체가 포니를 대체할 만한 선수를 이제 그만큼 액수를 가지고 데려올 수 있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거는 사실 아직 지금 입장에서는 뭐 미지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마켓 풀츠도 지금 아웃이고, 지금 조나단 아이잭도 지금 완전 시즌 아웃에서 아예 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팀도 뭔가 보스턴과 마찬가지로 뭔가 풀 전력으로 저희가 보기가 힘든 그런 팀 중에 하나라서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조나단 아이잭은 부세비치가 지금 아직까지 뛰고 있는 게 기적이죠. 다치지 않고. 원래 굉장히 부상이 자유롭지 않은 선수인데. 그리고 내년 되면은 아마 부세비치가 아플 차례가 아닌가, 안타깝게도.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정말 안타깝네요. 악담을 퍼부으시네요. 네. 그리고 시카고의 웬델 카터 주니어도 대퇴근 부상으로 4주 이상 결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최근에 그 테디어스 형인가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포인트 포워드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포인트 포워드가 굉장히 많네요. 네, 네, 그렇죠. 네, 포인트 포워드 특집 같은데 뭔가? 근데 사실 테디어스 형이 이렇게 높은 어시스트 수치를 보여주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줄리어스 랜델의 어시스트 수치를 보는 것 같은 충격이죠. 그렇죠. 네. 또 테디어스 형 그 행위님이 또 좋아하는 선수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쵸. 저 브루클린 넷스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좋아했던 선수인데, 이렇게 그렇죠. 인디애나 갔다가 약간 좀 이렇게 하락세를 맞이하다가 또 최근에도 잘하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 선수가 굉장히 그 하관이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턱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이렇게 관전을 하시면, 턱 크네 딱 하면 딱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안타까운 부상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위클리 뉴스는 세쿠 스미스 NBA 애널리스트께서 코로나 합병증으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교수님? 이분은 그 NBA TV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저희를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저희 NBA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주셨던 그런 굉장히 저명했던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또 안타깝게 좀 사망을 하셨다는 소식을 또 저희가 전달드리게 됐네요. 이 코로나가 정말 심각하긴 심각하네요. 네, 지금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전달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소식들을 벌써 1년 넘게 지금 전달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 초부터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좀 좋은 소식을만을 좀 전해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 경기가 연기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 디트로이트랑 어디였죠? 덴버인가요? 네, 지금 디트로이트랑 상대팀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팀도 또 이제 그 NBA 규정상으로
그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경기 직전에 뭔가 이제 양성 판정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경기를 취소하는 그런 사전 협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선수가 되는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 경기가 지금 연기가 되는 거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네요. 세 번째 소식은 올스타 팬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2월 16일까지 네, 투표가 진행될 거고 18일날 올스타 선발이 발표가 되고 23일날 리저브가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모두 투표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물어보니까 오디오가 역시나 겹치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재밌네. 그러면 오랜만에 오신 마법사님부터 누굴 뽑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동부 같은 경우는 우리 브래들리 빌과 브라운을 일단 뽑았고요. 제일런 브라운. 네. 그리고 이제 안테토쿤보 선수랑 그리고 지금 엠비드 선수,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엠비드 선수, 그리고 듀란트 이렇게 5명을 뽑았고요. 브루클린 선수.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서부는 커리, 릴라드, 르브론, 요키치, 카와이 이렇게 5명 뽑았습니다. 돈치치가 없네요? 돈치치 요즘 잘 못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팬투표다 보니까 사실 뭐 자기가 그렇죠. 보고 싶어서 아무나 넣으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고민하긴 했는데 돈치치를 이렇게 매주 보고 있는데 돈치치를 안 뽑았다는 거죠? 이게 제 뒤에서 항상 이러고 있는데. 돈치치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팀 성적이 물론 이거 MVP 레이스는 아니지만 팀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죠. 상대적으로 팀 성적을 얘기하시는 분이 브래들리 빌을 뽑으시면은 이거 꼴찌 아닌가요? 근데 빌은 좀 득점이 압도적이잖아요. 팬심. 내노란불이야. 재밌네요. 행이님은 겹치는 선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많긴 하죠. 그냥 대충 예상하는 제가 뽑을 후보들 대충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서부 같은 경우에는 르브론, 그다음에 요키치, 그다음에 카와이, 그리고 가드는 릴라드랑 커리어. 또 릴라드가 돈치치를 이겼네요. 저도 돈치치 그쵸. 돈치치 잘하는 건 알겠고 최근에 트리플 더블 기록도 세우고 이런 건 알겠는데 팀이 너무 못하더라고요. 팀 성적이 너무 좀 생각보다 실망적이라 조금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동부는 어떻게 뽑으셨나요, 그러면? 동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엠비드 봤고요. 그 다음에 거의 요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니요, 똑같네요. 마법사님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네, 제일런 브라운, 브래들리 빌, 엠비드, 그 다음에 쿤보, 그 다음에 듀런트. 요 5명 생각합니다. 시몬스 없나요, 시몬스? 시몬스 없습니다. 엠비드 없는 경기에서 필리가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엠비드는 최근 한 경기 그때 말고는 딱히 잘한 게 없어서 걔는 감히 여기에 올라올 그 깜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올라온다면 저는 줄리어스 랜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아무튼 그럼 동부에서는 엠비드랑 안테토쿤보 그리고 누구를 뽑으신 거라고요? 제가 쿤보랑 듀런트요. 똑같습니다. 듀란트. 네네네. 자, 호수인님. 네. 저는 우선 서부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스테픈 커리, 데미안 릴라드, 카와이 레나드, 루카 돈치치,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 돈치치가 포워드로 뽑힐 수 있나요? 돈치치는 모든 포지션은 다 뽑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키가 크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네. 근데 NBA 보팅하는 셀렉션에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르브론이 안 뽑혔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레이커 선수가 아예 없어요. 레이커스 선수가 아예 없다. 그러네요. AD도 없네요, 참. 네. 왜냐면 이거는 사실 팬 투표로서 하는 건데, 저는 레이커스 선수들은 워낙 이제 평소에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레이커스 선수들 제외하고, 제가 좋아하는 잘하는 선수들 한번 뽑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뽑아봤고요.
그래서 저는 르브론이나 AD는 안 뽑았고 대신에 이제 돈치치가 다른 패널분들에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부에서는 저도 대부분 비슷한데 한 명이 다르네요. 저는 브래들리 빌이랑 제일런 브라운 뽑았고요. 케빈 듀란트, 그 조엘 엠비드 그리고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넣었습니다. 사보니스. 그러니까 안테토쿤보를 빼고 이제 사보니스를 넣은 거죠. 사보니스가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죠, 사실. 사보니스는 정말 매년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이 선수가 오프 시즌에 어떤 마인드로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지가 정말 보일 정도로 매 시즌마다 이제 눈부시한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어서 이번 시즌은 한번 올스타 게임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뽑았어요. 자유님의 메뉴도 이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요키치, 레너드, 제임스, 그 다음에 커리, 그 다음에 돈치치 이렇게 뽑았고요. 서부에서는 그 동부에서는 브래들리 빌과 제일런 브라운, 엠비드, 안테토쿤보 그리고 테이텀을 저는 뽑았어요. 테이텀. 보스턴 2명이 있네요. 네. 보스턴 저는 올 시즌에 정말 테이텀 너무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탯 이상으로 보여주는 그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요? 아우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올스타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다른 브래들리 빌이랑 제일런 브라운은 만장일치로 뽑혔네요. 저희 사이에서는. 사실 이게 투표에 들어가면은 브래들리 빌과 제일런 브라운 이제 그 밑에 제임스 하든과 카이리 어빙이 있는데 그렇죠. 뽑고 싶지가 않아요. 뽑고 싶지가 않아요. 뽑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제일런 브라운. 사실 트레이 형이랑 잭 라빈 정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잭 라빈 저는 사실 생각을 살짝 했다가 그 제일런 브라운이랑 차라리 그 누구였죠? 한 명이? 브래들리 빌. 브래들리 빌. 사실 브래들리 빌은 약간 좀 연민에 의해서 좀 뽑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거라도 해라. 약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기운 차리라는 의미에서 약간 뽑은 것도 없잖아 있어요. 사실. 이상하게 브래들리 빌한테는 마음의 부채 같은 게 생겨나요. 계속. 그렇죠. 약간 좀 안쓰럽죠. 작년엔 이마저도 못 뽑혀가지고 올해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작년에도 평균 30득점을 했는데 못 뽑혔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미쳐 날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뭐 이번 시즌은 시즌 초부터 미쳐 날뛰고 있고 지금 저희가 올스타 안 뽑혀주면은 지금 벤치에서 지금 막 그 에티튜드라기보다는 그가 보여준 리액션을 보면은 정신병원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이 우려가 돼서 이런 기쁨이라도 좀 누려보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올스타라는 게 시즌 중반쯤에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치러지니까 만약에 전반기에는 정말 만약에 부진을 했다가 올스타 이후에 갑자기 정말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이러면 올스타에 선정을 못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시즌에 부상 때문에 결장을 잘 못 나온 경우에도 그냥 팬투표가 압도적이면 이제 뽑힐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매 시즌마다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투표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NBA 오늘을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을 아마 투표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어김없이 르브론 소식입니다. 르브론이 엠비드에게 굉장히 하드한 파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엠비드와 좀 설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또 행인님과 호진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소름 끼치는 타이밍에 가야님이 결정하셨죠.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그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이거를 엠비드 너 뒤져라 약간 이런 느낌이 한 절반 정도만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없진 않았다. 고의성이 없진 않았는데 뭐랄까 위험하긴 위험했다. 호신님도 이 장면 굉장히 저는 사실 행이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럴까요? 행이님
저는 뭐 뒤져라라기보다 그냥 네가 내 앞에서 이런 인어페이스 덩크 하는 거를 용납을 못 하겠다라는 식의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얼마나 그 르비라는 사람의 그 치졸하고 옹졸한 그 속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스스로 고트를 외칠 게 아니라 뭐 잘하는 선수로 남을 수 있겠지만 위대한 사람이나 인물로서는 절대 남을 수 없고 남아서도 안 되고, 예, 이렇게 뭔가 숭배하는 약간 좀 그런 거에서 당연히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냥 공놀이를 잘했던 흑인으로서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는 BLM 외치더니 뭐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만 중요한지 뭐 아프리카생은 뭐 전혀 중요하지 않나 봐요. 네, 이거는 이러한 행태를 방조한 팬들한테도 당연히 이거는 르빠들이라고 하죠. 르빠들의 문제가 당연히 이거는 이런 데서 터졌다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를, 절대로 이제 그쵸. 저는 상우 입장에서도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너무나 그 동료 애가 전혀 보이지 않는 하드 파울이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엔비드가 사실은 또 부상에 관련된 좀 예민한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리도 받고 있고. 좀 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NBA라는 경기에 대한 정이 약간 좀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름 NBA 정점에 있는 선수가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게, 저는 네, 정말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야, 뭐 제가 당한 것도 아니긴 한데. 네,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직접 나오신 이유가 다 있었군요. 아이고. 네. 네. 아무튼 엔비드를 응원하고 하는 팬의 입장에서 충분히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필리 이번 시즌 거의 엔비드 덕분에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심하게 정말 다치기라도 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또. 그러네요. 팽이님이 근데 이렇게 얼굴 드러내시고 이렇게 점잖게 때리시니까 뭐 약간 살인 예고 느낌도 나고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팽이님이 좋아하는 그 회초리 있잖아요, 회초리. 네네네. 네. 다음에 회초리 하나 들고 나오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그에 대한 제 분노조차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에 대한 모든 감정을 여기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인간에 대한 그 어떠한 멘트도 저는 앞으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새끼가 뭘 하든 뭐 학교를 짓든 뭐 성을 짓든 어디 나라를 세우든 전혀 관심도 없고요. 저는 앞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배분하는 것조차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 야, 정말 작심한 듯한 비판이었네요. 네. 네. 일말에 제 감정도 나눠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이고. 호주님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행인님이 제 의견을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너무 치우친 건 좀 그러니까, 네. 제 생각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 커리어 내내 뭔가 이제 그런 더티 플레이를 했던 그런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눈앞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목격을 해왔었지만, 하지만 그런 소름 끼치는 뭔가 임팩트 있는 더치 플레이를 저희에게는 인상을 남겨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뭔가 고의적으로 한 플레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다. 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마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뭐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 간의 충돌이어서 더 부각되는 게 있었겠지만 일단 뭐 르브론이든 엔비드인 걸 떠나서 이런 형태의 하드 파울은 좀 좋지 않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동부에선 엠비드, 서부에선 요키치가 진짜 이 빅맨에서 굉장히 볼만한 거의 시즌 MVP를 향해 가고 있는 최고의 폼의 선수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팬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 심하게 다쳐서 경기를 뛸 수 없게 됐던 결과가 만약에 나왔다면 정말 좀 화가 또 나고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보네요. 사실 저는 플레이도 플레이인데 그 플레이 직후에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는 맞아요. 모션이 저는 사실 되게 괘씸했어요. 사실 저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 싫어하거든요. 사실 다른 거보다 그냥 뭔가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그런 거라기보다 그런 외적인 그런 애티튜드 같은 것들이 저는 사실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부각되지 않았나. 그래서 마치 그 상황에서 뭔가 엠비드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더 지켜주려고 했다든지 그 선수를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은 결국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그냥 뭐 지나가는 개보듯이 이렇게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경기 내내 둘이서 좀 이렇게 충돌이나 신경전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엠비드도 약간 신경질적으로 엘보 비슷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과열돼서 그런 핫파울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많이 과열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행인님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사실은 뭐 할 말이 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감정도 제가 배분을 하지 않을 거라서 더 이상의 멘트는 여기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네. 와, 저 가야님이 안 계시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싸움 가지고는 가야이님께서 먼저 격분하셨었죠. 저희 카톡방에서는. 그렇죠. 더 먼저 화를 내시고 더 막 실망감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셨었죠. 저희 카톡방에서. 그게 가야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먼저 매를 때리고 저희한테 넘겨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댓글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어차피. 맞습니다. 저는 사실 막 굉장히 하드한 파울이라고 하길래 진짜 거의 반 죽여놨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것보다는 뭐 그렇게 하드하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엠비드가 중심을 공중에서 좀 잃었다? 약간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전이 벌어진 거 보면서 확실히 르브론이 영향력이 큰 선수이다 보니까 그리고 엠비드가 워낙 올 시즌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MVP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슈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도 이런 슈퍼스타의 이런 파울은 다시는 좀 보고 싶지는 않네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뉴스도 르브론 소식인데 작년에 NBA 수입 1위가 르브론이다. 라는 NBA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축하네요. 네. 지금 이 기록이 7년 연속 1위더라고요. 7년 연속이요? 네네. 대단하네요. 아무래도 그 연봉 외에도 뭐 광고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뭐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아닐까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고요. 저희 주변에서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실 때 다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저 새끼 사이코패스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할까? 사이코패스니까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 제목이 나왔네요. 사이코패스니까 성공한다? 자본주의의 괴물 르브론 제임스. 근데 행인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르브론이 어디 정도 되나 이런 거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르브론 위에 스포츠 스타들 중에 그 돈을 더 많이 버는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1위가 메이웨더, 2위가 메시, 3위가 호날두, 그리고 4위가 맥그리고 네이마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들 보면은 뭐 캐릭터가 뭐 그렇죠. 네. 확실하죠. 자본주의 괴물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 네. 근데 NBA 선수로서 르브론이 사실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맞습니다. 아, 참. 돈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 오늘 생인, 대단한 선수죠. 네. 생인님한테 미움소리 단단히 바뀌어서 오늘 좋은 소리는 못 나올 것 같네요, 르브론은. 네네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원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달의 감독상, 유타의 퀸 스나이더 감독,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닥 리버스 감독이 수상을 했네요. 네. 뭐, 유타가 지금 9연승인가요? 10연승을 달리다가 오늘인가 어제 졌던 것 같은데. 멤버한테 유타가 11연승을 하다가, 그제 12연승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키치한테 처발렸죠. 아, 그쵸. 네. 하지만 그 11연승 과정이 정말 대단했죠? 아,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네. 그 11경기 중에서 심지어 도너먼 매치를 2경기 결정을 했었고, 그렇죠. 그 공수 양면에서 너무나 도드러지는 활약을 보였었어요, 이 팀이. 그리고 이 팀이 또 대단한 게 이제 사실 뭐 클리퍼스랑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 유타랑 클리퍼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경기 페이스를 굉장히 느리게 유지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공수 양면에서 그러니까 상대팀을 죽여버리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트랜지션을 통해서 너를 박살내겠다는 게 아니고 정통농구를 통해서 이걸 짓밟아 버리겠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는 정말 저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유타가 또 이번 시즌에 굉장히 또 도드라지는 게 3점 슈팅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시즌만 하더라도 단일 경기에서 이제 그 20개 이상의 3점 슛을 성공시킨 경기가 무려 8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야. 네, 그만큼 이제 그 팀 전원이, 그러니까 단 뭐 한두 명의 선수에 그치는 게 아니고 팀 전체적으로 3점 슛을 굉장히 잘 적중을 시키고 있다. 그만큼 핫핸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클리퍼스도 마찬가지로 페이스가 굉장히 느린 상황에서 수비 공수 지표가 굉장히 그 최상위권인 와중에 3점 슛을 똑같이 유타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 농구에서 그 뭔가 승리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득점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디펜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세트 오펜스를 정교하게 구사를 하고 그 과정에 뛰어난 외곽 슈팅을 보유한 팀이 지금 그 2021년도에는 최상위권에 있는 리그 팀이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닥 리버스 감독을 영입한 게 이 정도의 효과로 나타날지는 저는 이렇게까지는 기대는 못했었거든요. 필라델피아는. 아, 필라델피아. 저는 브렛 브라운 감독님 어디 건강히 잘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한 5년간 이달의 감독상 한 번도 못 받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뀌자마자 이렇게 돼서 참 심심찮은 위로를 전하고요. 네, 닥 리버스가 정말 물론 데르머리 사장님과 함께 그 선수단을 좀 변화를 준 것도 큰 이유겠지만 우선 그쵸, 토비아스 해리스를 또 살려낸 그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가 아무래도 좀 시너지를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NBA 보는 재미가 쏠쏠하시겠어요, 형님? 네, 뭐, 재밌게 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엔비드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조금은 아직은 있어서,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워서, 사실은 엔비드가 없는 경기들을 좀 더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엔비드가 그 경기도 유심히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네, 거기 짝대기 한 두 마리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는 하던데, 네. 그쵸. 이제 시몬스가 좀 더 잘 해줘야겠죠, 아무래도. 엔비드가 없는 경기에서는. 그런 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엔비드가 출전한 그러니까 엔비드랑 커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팀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스타팅 5, 그러니까 뭐 데니 그린이랑 그 토바이아스 해리스, 벤 시몬스를 포함시킨 5명이 다 출전을 하면은 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좀 위력적이고, 엔비드가 없을 경우에는 최근에 필라델피아 인디애나전이었죠. 아예 지역 방어 전술을 들고 오면서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수비에서의 뭔가 그 중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비디가 그만큼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 없다 보니까 이제 지역 방어 전술까지 들고 오는, 그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엔비디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야, 그 지역 방어 때문에 인디애나가 그 경기를 전반에 18점인가요? 앞서고 있다가 3쿼터에 대역전패를 당했죠. 그렇죠. 네. 그 경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이제 필라델피아 팬 입장에서 바람직한 경기였고, 그 경기를 제외하면 사실 엔비드 없이 좀 아깝게 진 경기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리버스 감독이 필라델피아를 현재 동부 1위로 이끌고 있다. 이달의 감독상을 받아 마땅하다. 네, 이런 생각이 정말 들면서. 진짜 너무 워싱턴 팬으로서 부럽네요. 이달의 감독상. 아니, 감독을 잘 영입하시면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필라델피아가 스타팅 5에서 뭐 그렇게 새 선수는 뭐 작년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죠. 예. 한두 명 바뀌었죠, 한 명. 예. 그렇죠. 벤 시몬스랑 엠비드랑 그렇죠. 거기 데니 그린에 세스컬이 추가된 건데. 세스컬이. 예. 감독이 큰 것 같아요. 저 요즘에 마신 고탑 보고 싶어요. 누구요? 요즘 고탑 보고 싶어요. 고탑. 와, 이름 진짜 오랜만에 붙네.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요즘에. 고탑. 폴리시 네. 해머. 폴란드의 망치. 인성도 다른데. 자, 이쯤에서 위클리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행인님이 준비하신 사랑방 손님 코너입니다. 행타임 아닌가, 행타임? 네. 사랑방 손님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녹음실로 복귀를 하면, 그때 이제 행타임을 하시는 걸로 하시죠. 제가 댓글들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선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자면, 우선 또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서 계셔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KSRAZE님, 그리고 전술보드님께서 10,000원 캐시를 각각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드로자님께서 18,000원 캐시를 후원해 주셨고, 풍물가의 박사님께서도 5,000원 캐시를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 드로자님이 18,000원을 주신 게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예요? 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드로자니 요즘에 잘 못하나요? 네? 드로자니 요즘에 잘 못하나요? 이게 드로잔이 아니라 뭔가 누구에게 뭔가 일침을 날리는 숫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혼자서 하기만 했는데, 사실 뭐 검증된 경우는 전혀 아니라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 호수님이 확률이 높은데. 제가 뭐 최근에 크게 막 소로키치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드로잔이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저희 패널 분들한테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의 소리를 마법사님께서 하신 거 아닌가요, 호수님한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마 의견이 있으셨으면은 의견을 남기셨겠죠, 같이. 네. 아무튼, 네. 댓글들을 그래서 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미스팡님께서 정말 많은 댓글을 마이애미와 시카고 경기평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 네. 두 팀 모두 지금 동부 8위도 못하는 팀들이라 정말 읽으면서 일희일비 하시는 그 경기평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아무튼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네. 블루곰님께서 갑자기 코비 생전에 스티플 센터 직관 같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날 바이넘이 너무 잘해서 유니폼까지 샀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하시는데 괜한 거 찾지 마시고요. 어디 그냥 고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넘은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끝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안타깝지만 네, 추억으로 남겨놓으시는 걸로 하고 탐묘이님께서 그 르브론 하드파울 관련된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지난 경기 중에 르브론이 엠비드 공중에서 밀어버리고 플래그런트 1 받은 거 가지고 논란이 많네요. 개인적으로 플래그런트 2를 받고 즉시 퇴장해야 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르브론이 슈퍼스타라 심판진들이 눈치를 보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동일한 파울을 디그린이 했다면 바로 퇴장당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가야이님과 야수장이님께서도 또 이제 추가 멘트를 해주시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번 그 르브론 하드 파울 관련해가지고 좀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은 저희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부사령관님께서 항상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익하고 유쾌하니 크게 만족입니다. 이 방송에 티보도 감독 같은 분이 계셔서 패널들을 빡시게 굴렸으면 좋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그리핀스러운 백투백 결장 더는 없어야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뭐 살짝 협박 느낌인데? 후덜덜하네, 후덜덜. 약간 티보도는 네, 뭔가 어감 자체가 벌써 뭔가 저한테 주는 뭔가 그런 암묵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약간 그쵸 흑인 농장주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패널이 모두 모였을 때 제일 이제 재밌고 뭐 풍성하다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거로 저는 좋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모든 패널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시끌벅적 떠드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강제성을 또 갖게 되면 서로 또 부담을 느끼고 할까봐 저희가 그렇죠. 있는 인원으로라도 좀 더 재밌게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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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네. 인도덕이 없네. 네네네. 네, 애초에 사랑방 코너가 약간 이런 의도였던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부터 뭔가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시간을 네. 많이 잡아먹는 주범이 그렇죠. 됐었죠. 네,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깔끔하죠. 네. 네, 정말 너무 괜찮은 네. 역시 9번이 웬만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핵심을 정확하게 찌른 사랑방 코너였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코너는 NBA 온에어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댓글들 중에 팀 얘기나 경기 얘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죠. 고민을 해보다가 이 업앤다운에 좀 잘 녹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주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반영하셔가지고 네. 짚어볼 만한 이야기들, 이슈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업앤다운을 또 이렇게 꾸려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쓱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번 주 업앤다운입니다. 마법사님께서 한번 네 진행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이 업앤다운 코너도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장기 결장. 업앤다운의 주인이 누구였죠? 우리 그 학도님 거죠. 학도님이셨구나.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버거서님이 저희 그 NBA 온에어의 그 테리어스 형 같은 분이시잖아요. 저는 타지 깁스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타지 깁스는 얼마 전에 뛴 거 아세요? 그렇죠. 너무 무시무시해요. 네. 야, 그 얘기 할 수 있나요? 네. 야, 소름 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게 호세님이 선정해주신 그 깔끔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유타는 정규 시즌을 서부 탑3로 마감할 것이다. 자, 업앤다운 하나, 둘, 셋. 자유인님, 호수인님 다운이고요. 그리고 행인님 업. 그리고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주인장님이 오늘 원래 오시려고 했는데 못 오신 게 너무 아쉬우셔서 업앤다운 의견을 미리 주시더라고요. 네.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행인님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혼자 업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난 시즌에 퀸 스나이더 감독이 이제 프로업에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면서 이 감독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에 사실은 큰 중심축의 멤버 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제대로 녹여내지 못했던 마이크 콘리를 제대로 녹여내면서, 패스 길들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스페이싱도 잘하고 3점 슛도 좀 더 가져가고 그리고 고베어도 잘 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충분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마이크 콘리를 이번에 판타지에서 들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이라면 충분히 BQ도 높고 감독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충분히 뽑아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네, 유타에 잘 녹아들어서 굉장히 저는 뿌듯하게 보고 있고 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인장님도 그 행인님과 비슷한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예, 업을 의견 주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콘리가 팀에 잘 이제는 스며든 것 같다. 다만 이제 탑3는 아니다. 뭐 이 정도의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유인님은 다운 의견 주셨는데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이 11연승에 허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1인이라서 사실 그 스케줄표를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11연승이 시작된 미러키, 그 다음에 5연승을 거뒀던 덴버, 그 외에는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애틀란타, 뉴올, 골스, 뉴욕, 댈러스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연승을 폄하하겠다. 폄하라기보다는 강팀이 약팀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게 뭐 강팀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뭐 밸런스나 이런 것들 너무 좋기도 했지만 이 11연승이 뭔가 경쟁력이 있는 11연승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좋아진 점은 마이클 콘리가 공격보다 수비에서 저는 이렇게 수비를 잘하는 선수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 경기를 보니까 수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콜리가. 특히 그 1대1 수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대팀 주요 포인트 가드를 막는 수비를 너무 잘해서 그게 아마 이 11연승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리고 루디 고베어가 정말 컨디션이 올라올 대로 올라온 그런 한 2, 3주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앞으로 이 유타가 3위를 유지하려면은 정말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더 붙어봐야 한다. 사실 일례로 덴버 너게츠와의 최근 경기에서 요키치한테 거의 농락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좀 아직도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다. 포지션 상으로도.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종 시즌 결과가 3위일까는 저는 솔직히 네, 잘은 모르겠다.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운을 했습니다. 허수인님 의견도 한번 네. 붙여서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사실 유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덜 하다기보다는 다른 팀에 대한 기대가 더 커가지고 이제 3위가 안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제 생각에 서부의 1, 2, 2위가 이제 레이커스와 클리퍼스라는 거는 그 지나가는 강한이한테 물어봐도 확정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팀이 어느 팀이 되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인 건데, 저는 이 팀이 덴버 너게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타가 아닌 덴버를 탑3를 뽑고 싶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니콜라 요키치의 정말 소름 끼치는 눈부신 그런 초 슈퍼스타다운 그런 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덴버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 차원에서 저는 탑3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덴버가 3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네. 그만큼 저는 니콜라 요키치를 지금 팍팍 지금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덴버가 3위 되려면 요키치 말고도 잘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말 머리가 사실 시즌 초에 굉장히 좀 슬로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선수가 사실 시즌이 막까지 됐을 때까지 또 더 잘할 거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장기 결장이 굉장히 컸어요. 덴버 입장에서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이번 시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오긴 했지만 사실 나온 경기들을 보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높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본인이 직접 아이소를 통해서 만드는 득점이라기보다는 팀 내에서 녹아들어서 득점을 손쉽게 많이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치앤슈터로서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본인이 커디스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적정한 패스를 전달받아서 그리고 이 패스는 당연히 대부분이 요키치 선수의 패스겠죠. 그런 거를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팀 플레이 차원에서 잘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뭔가 손쉽게 언제 어디서든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이 추가가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존의 덴버 팀이 충분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덴버가 이번 시즌에 탑3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표현하는 차원에서 유타보다는 덴버에게 좀 탑3를 실어주고 싶네요. 네.
일단은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 덴버가 트레이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그 수비가 사실은 공격력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있을 그 트레이드 시장에서 정리할 선수들 좀 정리하면서 좋은 수비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좋은 선수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3위도 가능할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댈러스를 밀고 있어서 탑3? 탑3에 댈러스 아니면 골스를 저는 늘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겠죠. 아직 뭐 20경기도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시즌 뭐 이제 한 4분의 1 정도 진행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대략 의견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유타의 최근 폼에 대해서 뭐 좋은 거는 다 인정이고, 다만 이제 3위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느냐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예, 말씀하십시오. 덴버와의 경기를 보면서 고베어는 역시나 40일짜리에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한 20 후반에서 30초 정도면 딱 좋았다. 그 정도면 아주 좋은 딜이었을 것 같았는데 40밀은 좀 아쉽다. 네. 아마 감독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네. 저는 오랜만에 판타지를 올 시즌에 해서 그런가 양민학살을 하는 걸 보면서 40밀 받을만 하구나. 이 정도면 이렇게 양민학살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참 드물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기 양민학살용 빅맨 찾으시면 클리브랜드에 빅맨들 많으니까 거기서 한 명만 구워와도 돼요. 거기 노는 빅맨들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고 오면 되거든요. 한 40밀이면 한 2-3명 데려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네요. 이게 뭐 한 문제 한 문제 넘어가고 정리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첨언을 해서. 내가 뭐 그렇죠, 항상. 네. 그렇습니다. 뭐 1번 문제는 뭐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번 시즌에 유독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유독 성장이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 MIP는 미켈 브리지스다. 자, 업앤다운 하나, 둘, 셋. 호수인님만 제외하고 두 분은 다운, 호수인님 업입니다. 뭐 의견을 주신,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주인장님도 다운을 외치셨고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일단 다운 의견을 듣고 마지막에 호수인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자유님 말씀해 주세요. 미카엘 브리지스도 정말 너무 잘하고 있고 정말 탐이 나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긴 한데, 그 옆에 이제 호수인님이 써놓으셨어요. 다른 MIP 후보들을. 디트로이트의 제러미 그랜트, 보스턴의 제일런 브라운, 애틀란타의 디안드레 헌터, 그 다음에 휴스턴의 크리스찬 우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미켈 브리지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아마 제 그냥 예상으로는 제러미 그랜트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네. 이 선수가 사실은 롤 플레이어였었잖아요. 덴버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도 그랬고, 근데 최근에 그 디트로이트에서 물론 거기가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이 정도로 못하는 선수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제러미 그랜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MIP 후보로도 정말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켈 브리지스가 그에 비하면 조금 약하지 않나, 개인의 어떤 스탯이나 이런 것들만 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운을 했습니다. 황희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저도 사실 미켈 브리지스가 원래 필리에서 뽑았다가 피닉스랑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동한 선수로 알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작년 시즌에 가끔 나올 때 이제 뭔가 아쉬운 마음에 지켜보고 있기는 했었는데
그 다른 후보들을 봤을 때 저는 더 눈이 가는 후보들이 있어서 저도 다른 선수들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크리스찬 우드 선수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원래 디트로이트 있기 전에 이 선수가 미러키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러키에서 그 프리시즌 게임을 할 때 모르는 선수였는데 저는 약간 쿤보가 뛰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쿤보가 뛰는데 쿤보보다 슈터치가 좋은 그래서 쿤보인가? 라고 하고 봤는데 다른 선수였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 선수도 원래 필리에서 뽑혔더라고요. 네. 안타깝죠? 네. 잘 뽑네요, 킬리가. 킬리가 등용문이네요. 네. 그냥 데리고 있지, 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크리스찬 우드를 사실 보면은 스탯이 빅맨이긴 합니다만, 움직임이라든지, 볼 운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실은 엄청난, 완전, 그러니까 전형적인 빅맨으로서 느껴지지 않거든요. 3점도 있고, 충분히 드리블링도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크리스찬 우드의 대성을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약간 MIP는, 크리스찬 우드를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네. 주인장님도 거의 혜인님과 유사한 의견으로 크리스티안 우드 선수가 MIP 적합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크리스티안 우드랑 랜들도 랜들도 좀 줄리어스 랜들. 네네네. 올해 충분히 가능성 있죠. 저 호수이님 그러면 반대 의견 가지고 계신데 한번 업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반대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후보에 넣은 선수들은 다 사실 받을 가치가 있는 선수들이긴 하죠. 이번 시즌에 굉장히 놀라운 이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제가 미켈 브리지스를 뽑은 이유는 좀 제 나름의 제 혼자만의 기준이죠, 사실. 뭐 다른 사람이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이라미 그랜트나 그 크리스찬 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 팀을 이적하고 나서 그 팀의 거의 1, 2옵션 수준으로 지금 거듭이 나서 그러니까 팀이 아예 프리시즌부터 그렇게 기용을 하고 있고 그만큼의 기회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MIP 후보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미켈 브리지스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차잖아요. 3년 차인데 지금 피닉스 선즈에서 롤론에서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출전 시간이라든지 또 주변 상황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그 뭐랄까요? 그 출전 시간이 계속 이 선수는 거의 한 35분에서 40분 육박하는 굉장히 긴 시간을 뛰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대팀의 에이스를 이제 전담 마크하는 그런 에이스 디펜더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물론 크리스 폴의 효과도 당연히 가미가 되어 있긴 하겠지만 정말 리그 최상위급의 3&D 선수가 지금 미켈 브리지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희가 위키피디아에서 3&D가 뭐지 하고 검색을 했을 때는 이 선수의 사진이 거기 박혀 있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의 어떤 그 3&D라는 역할에 최적화된 선수가 이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단순히 3점을 쏠 수 있는 애고 뭐 그냥 발 움직일 수 있어서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뽑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두 분야에서 정말 특출난 선수를 말을 할 때 그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미켈 브리지스가 여기서 굉장히 잘 온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 부분에서도 지난 시즌 대비해서 정말 눈부시게 성장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사실 뭐 선즈를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목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그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가 만드는 득점이 아예 없다시피 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냥 코너에 서 있는 선수였어요, 그냥. 데빈 부커의 그 스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지금은 정말 볼 없이도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그 볼 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가 득점을 만들 자리를 자기가 찾아가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른 선수에게 피해가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피해라는 말은 이제 데빈 부커와 크리스 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전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까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선수가 굉장히 MIP라는 역할에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해서 이제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그 3&D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코빙턴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좀 안타깝네요. 네. 코빙턴이 자유님이 이번 시즌 판타지에서 들고 있는 선수인데 정말 데일리로 저한테 그 카톡으로 욕을 하십니다. 정말 근데 뭐 호수이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판타지 기준으로도 저도 약간 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티안 우드 선수나 뭐 제라미 그랜트 선수는 이미 저희가 드래프트 때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켈 브리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중에서는 가장 스틸픽이라고 꼽으라면 이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만약에 MIP 이 기량 발전상으로 수상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장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첨언을 드리면은 저는 이 선수를 보면서 전성기의 트레버 아리자가 생각이 나요. 전성기의 트레버 아리자로 하면 이제 한 시즌 평균 뭐 한 15, 16득점을 하면서 3점슛 2개 이상과 스틸 2개 이상을 성공시키면서 상대팀 에이스를 락다운 디펜스하는 그게 트레버 아리자 전성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우승팀에서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옵션으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로 미켈 브리지스가 이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레이커스에 데려오고 싶다. 근데 몸값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이미요? 그리고 뭐 클러치 스포츠에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클러치 소속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전성기 트레버 아리자는 사실 호수이님이 하시는 3&D의 최고의 극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호수님이 극찬을 하시면은 또 더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또 이 선수의 활약을 한번 좀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저는 디안드레 헌터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전에 카와이 레너드 보는 느낌이 이렇게 얼핏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 극찬이네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 선수가 사이즈도 좋고 수비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이랑 제일 달라진 게 자신이 볼을 가지고 득점을 메이킹하는 그 스킬이 이 선수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이 들면서 특히 그 미드레인지 점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정감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 안정감이 좀 느껴지는 게 이거 진짜 얘 진짜 잘하면은 나중에 카와이처럼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비슷한 포스가 풍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디안드레 헌터도 정말 올 시즌에 눈여겨보면 정말 좋겠다. 예. 대단의 상인가요? 네. 그냥 뭐 행복해로죠. 뭐. 예. 근데 헌터도 그렇고 브리지스도 그렇고 보시면은 딱 3&D가 갖기 굉장히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신장이 우선 크고 그러니까 스윙맨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고 손과 발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디펜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된 그리고 굉장히 출중한 윙스팬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슈팅 터치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 사이즈를 가진 3&D 자원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시즌 MVP 그런 아까 주요한 올스타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MIP 선수들 보는 재미가 사실 더 있잖아요.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 지금 언급한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번 시즌 마감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니콜라 요키치는 어시스트보다 득점에 더 치중해야 한다. 재밌는 질문이에요. 자, 업앤다운 하나 둘 셋. 이번에는 행위님만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자유님과 호수이님은 업을 해주셨고 행위님은 다운. 그리고 지금 계시지 않지만 주인장님도 업을 외쳐주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번에도 좀 다수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먼저 호수이님. 네. 저부터 하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득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득점의 치중을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그 덴버 내에서 패스를 돌릴 수 있는 특출한 능력은 요키치를 따라올 사람이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슛을 너무 안 하고 그러니까 득점을 너무 안 하고 패스에만 치중하게 되면은 수비에 막힐 게 뻔하니 당연히 득점을 간간히 해줘야 되지만 이번 유타전처럼 너무 득점에만 올인하는 선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다운을 누른 거거든요. 그 이유는 시몬스를 보면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 옵션이 없기 때문에 패싱 센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락다운이나 아니면은 전술적으로 밟아 뭉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탈피할 수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까지만 보여주고 간간히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득점에만 치중할 필요가 그러니까 득점에만 몰빵을 해야 되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운을 눌렀습니다. 네.
이제 요키치 선수를 막는 그런 어떤 옵션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 득점을 치중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뭐 이 정도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은 호스님 네. 한번 다음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업의 의견이죠. 네. 업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행인님처럼 이렇게 뭔가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이제 뭔가 그 득점 부분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경기는 저희가 그 요키치와 고베어의 어떤 매치업에서 정말 좋은 샘플 사이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올해의 수비수를 여러 번 수상한 선수를 처발랐잖아요. 근데 이 처발은 과정을 보시면 정말 소름 끼쳐요. 이게 막 요키치가 막 소름 끼치는 무슨 막 무브를 쓰면서 막 각종 발악을 하면서 득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기본 스킬로 박살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요키치는 본인이 막을 먹으면은 그만큼 득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왜냐면은 레퍼토리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면은 3년 슛을 4개를 서 4개를 다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점프샷도 있었고, 뭐 플로터도 있었고, 턴아웃 점프샷도 있었고, 골 밑에서 막 리버스 레이업도 있었고, 덩커도 있었고, 별의별 할 수 있는 모든 득점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요키치가 사실 이 경기를 제외를 하고 저희가 이번 시즌이나 어떤 기존에 저희가 요키치를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면은 뭔가 공을 받고 있고 다른 선수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 요키치의 킬 패스를 받기 위해서. 네, 그런 거를 이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대팀이 수비를 들고 오는 걸 저희가 종종 목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키치가 만약에 본인이 득점을 더 욕심을 내서 수비가 오히려 요키치에 대한 대인마크에 집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상대팀의 그 수비 전술이 바뀌게 되면은 덴버 입장에서는 공격 부분에서 더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요키치의 패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다른 선수들에 대한 그런 대인마크에 대한 압박 자체가 느낌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은 덴버의 공격은 그만큼 더 무서워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무서운 공격이 요키치의 어떤 어그레시브한 득점력에 의해서 더 무서워지는 거죠. 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요키치가 어시스트를 뭐 지금 뭐 시즌 초에는 뭐 거의 10개씩을 하다가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하겠지만 뭐 시즌 평균 6시 어시스트를 8개에서 한 뭐 6개 정도 낮추고 득점을 2, 3득점 정도 더 끌어올리면은 덴버는 정말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부 탑3 팀으로 건너는데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요키치가 득점에서 득점을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유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요키치에 대해서 늘 아쉬운 게 득점이었었잖아요. 그 5시즌 동안의 기록을 보면 평균 득점이 제일 높았던 게 20득점, 20.1점인데 올 시즌에 26.8점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UCG도 높고 득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수님이 말씀하신 어시스트 레이트도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특히 요키치는 언제 어디서든 다 슛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스킬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키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슛을 시도하고 좀 더 많은 그 뭐랄까 공격적인 포지션을 갖고 가면은 덴버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그 요키치의 성향과 굉장히 잘 맞는 선수가 포틀랜드의 코빙턴이다. 코빙턴을 덴버가 영입한다면 충분히 3위도 가능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마지막에 자유님이 날려주셨네요. 희망이 너무 센네 마지막에 메시지가. 재밌네요. 재밌는 의견이네요. 저는 사실 덴버에서 왜 그 키치키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요키치랑 너키치.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덴버가 너키치를 선택을 했었다면 또 다른 덴버와 또 다른 포틀랜드를 보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라는 한 번의 선택이 팀에서의 선택이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정말 소름 끼치네요. 구단에 계신 분들의 또 안목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덴버가 백코트랑 요키치의 만남은 되게 소름 돋네. 네. 근데 만약에 덴버가 둘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너키치는 시즌 중에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슬프네요. 예. 네.
뭐 그렇긴 한데, 네, 만약에 너키치를 남기고 요키치를 만약에 포틀랜드로 보냈었다라고 한다면, 네, 네, 저는 이제 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키치는 어서 부상에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유인님 선수인가요? 제 선수였나요? 저 까먹어가지고. 아닌가요? 네, 잊었습니다. 네, 네, 누군가의 벤치에 있겠죠. 네, 근데 뭐, 여기 주인장님 의견도 뭐, 마지막에 좀 읽어드리면, 어쨌든 지금 덴버 슈터들이 좀 약간 부진을 겪고 있잖아요. 뭐, 특히나 뭐 게리리스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예전의 모습을 온데간데 지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 아, 그러니까요. 예. 이제 요키치 선수가 뭐 아까 호수이님 의견처럼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뭐 스페이싱에도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슈터들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약간 요키치의 그 최근 경기가 정말 센세이션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 팬들도 좀 더 그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방송부터 요키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는 요키치의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그의 스킬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NBA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센터 포지션에서 뛰는 이런 만렙 스킬을 가진 선수를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스킬은 정말 보는 것 자체도 팬들 입장에서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작년에 저희가 돈치치가 슈퍼스타 정말 정점을 찍는 모습을 봤다면은 이번 시즌은 요키치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러면 돈치치는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1년 차에서 2년 차에서 점핑을 확실히 해가지고 탑티어로 이제 뭔가 자리매김을 했다면은 이번 시즌은 요키치가 이제 완전히 탑티어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시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섭게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한창 핫한 요키치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업앤다운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업앤다운 더 없나요? 굉장히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더 하고 싶은데. 오늘은 굉장히 또 그 사랑방이 시간 세이빙을 정말 잘해줘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올 시즌에 굉장히 또 가장 짧게 끝나는 그렇지만 굉장히 그렇게 되나요? 임팩트 있고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사실 이맘때쯤 되면 업앤다운 두 번째 정도 하면서 약간 좀 지쳐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이 집중하게 되면서 더 업앤다운을 찾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자유님이 원하시던 업템포 방송.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끊고 넘어가는 이런 리듬 굉장히 좋아해서 네. 농구도 지루한 건 제가 잘 못 봅니다. 네. 굉장히 빠른 농구만 이렇게 좀 더 지켜보고 그래서. 네. 그럼 브루클린이나 워싱턴 경기 오셔야겠네. 브루클린은 쳐다도 보기 싫네요, 정말. 얼마나 재밌는데요. 기본 한 140점 그냥 나옵니다. 워싱턴 대 브루클린 그 경기는 정말 저희가 오늘 언급을 안 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네요. 그 경기가 지금 두 팀이 합쳐서 거의 300점을 넣었잖아요, 연장전 없이. 그렇죠. 네. 연장전 없이 거의 300점을 넣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정말 그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그 NBA 역사에 정말 길이길이 빛날 수비 똥팀들 간의 대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경기를 통해서 참 통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브루클린에서 뭔가 괘씸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에게는 참 통쾌한 경기였고 또 이제 워싱턴을 응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소름 끼치는 또 이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네. 마법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그 경기에 대한 소견? 굉장히 저도 시원한 경기였고 마지막에 그 해맑게 웃는 브래들리 빌과 웨스트브룩 보면서 그래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두자 우리 뭐 이렇게 행복하게 얘기를 했고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웃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는 뭐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고 이번 시즌 워싱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플레이오프를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되나요? 이번 시즌이요? 지금 네. 일단은 우리 웨스트브룩님께서 건강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 일어나 봐야죠. 네. 아니 근데 건강하다고 미드레인지 점프샷이 갑자기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고수인이 그만 때리세요. 근데 사실은 뭐 지금 굉장히 희망이 없죠. 일단은 저희 그나마 있던 빅맨진이 다 부상 당한 상태여서 그러니까요. 토마스 브라이언트도 없고 뭐
지금 로빈 로페즈가 그 나이에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라서 뭐 사실 뭐 브래들리 뷰라고 러셀 웨스트브룩 말고는 사실 볼거리가 없네. 사실 저희가 매 시즌 그러니까 매 방송마다 중복이 돼서 뉴스로는 언급을 안 드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 한 달 동안 제일 핫한 루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브래들리 빌 트레이드거든요. 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루머들이 나오고 심지어 이제는 막 뭐 팬들 팬사이드 이런 데서는 이제 브래들리 빌을 놔줘야 된다. 네. 그리고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이제 목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참 워싱턴 팬들이나 브래들리 빌의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즌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웨스트브룩이라는 조각이 추가됐다는 거는 사실 저는 시즌 프리뷰 때도 사실 워싱턴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었잖아요. 네, 뭔가 이 팀이 그래도 웨스트브룩이 더해짐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근데 그 기대감을 그 웨스트브룩이 벽돌과 함께 무참히 짓밟고 있는 그런 시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브래들리 선수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구단 프론트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서로를 좀 존중하는 그런 약간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사실 브래들리 빌한테 그나마 좀 위안을 이 팬으로서 얻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빌이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돼도 솔직히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서운함을 느껴서는 안 되죠. 네. 보내고 또 이제 다양한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브래들리 빌은 참 요즘 같은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런 애티튜드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팬들의 응원을 받는 것 같고, 더 팬들이 이제 뭔가 사랑해주는 스타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로열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다들 지네끼리 뭉쳐서 이제 으쌰으쌰 하는데 지금 눈이 멀어 있고, 으쌰으쌰 하는 것도 인스타에 이제 공개해서 이제 막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에 다 뭔가 집중해 있는 사회인데, 브래들리 빌은 그렇게 경기적인 빡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뭔가, 뭐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구단 측에 전달한 의사도 보면은, 어쨌든 이 팀을 뭔가 그래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 팀을 어떻게든 이 팀을 잘해보고 싶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참 그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트레이드가 된다면 워싱턴 입장에서는 픽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팀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미 기정사실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간다면 이게 확실해? 아까 그 유산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그렇죠. 만약에 가야 된다. 이왕 간다면 그런 픽을 많이 줄 수 있는 팀한테 가려고 할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도 지금 OKC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렇죠. 근데 뭐 사실상 B를 원하는 팀은 당장의 뭐 대권도전 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OKC는 그 포지션이 좀 애매해서. 사실 브래들리 빌은 29개 구단이 다 원하는 선수죠. 이런 선수가 사실 트레이드 마켓에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사실 그만큼 이제 뭐 나이상으로 봤을 때나 이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애티튜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런 선수는 매물로 나왔을 때는 뭐 매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되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선수가 그 트레이드 이제 물망에 올라왔을 때는 무조건 질러야 되는 슈퍼스타죠.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유리몸으로 그렇죠. 정말 커리어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선수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슈는 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디 팀으로 트레이드 될 것인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 굉장히 그 우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전력을 갖추면서도 많은 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을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이거를 새로운 코너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here is Bradley Beal 뭐 해서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거로 이번 주는 여기로 간다는 유머가 나온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때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매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스타에 좋네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인스타에 보면은 브래들리 빌이 거의 그 전구단의 저지를 매일 갈아입더라고요.
아니, 진짜 양심 없다 생각했는데 레이커스 팬 사이트도 그런 거 올라오는 거예요. 브래들리 빌을 영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거 정말 이 정도면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우승한 팀이 브래들리 빌 영입 얘기 루머가 뭐 팬 사이트이긴 하지만 팬클럽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나올 정도면은 이미 끝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나 뜨거운 가장 뜨거운 지금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르브론은 그 트레이드를 당할 경우에 그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르브론이랑 어떻게 엮어가지고 바꿔버리면 정의구현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네요. 저는 워싱턴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겠죠? 그 생각을 사실 작년에 매년 했거든요. 매일 365일 내내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360일 했는데, 또 우승을 하고 이제 뭐 해가지고 어쨌든 뭐 좀 접은 상태긴 하죠. 하지만 뭐, 워싱턴이 먼저 전화를 해서, 우리 빌 줄 건데, 르브론 제임스 어떠냐. 하면 당연히 오케이를 해야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철저히 제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뭐 그런 거 아니고 그쵸, 철저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러다가 또 브래들리 빌 영입했는데 플레이오프 때 또 절면은 브래들리 빌이 갑자기 들어오자니까 AD가 있으니까요. 네. AD가 잘해주겠죠. AD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진짜 오늘 가야님 안 계시다고 정말 모든 말을 다 하네요. 정말 방송 편하게 하네요. 네. 가야님이 이 방송을 보시면 정말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여기를 통해 저희가 방송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가야님 사랑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네. 제가 르브론은 싫어하지만 가야님은 정말 리스펙트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점은 너무 강조하고 싶네요. 네. 선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까지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르브론 팬들을 통틀어서 가야님을 제일 리스펙트합니다. 가야님에게 이번 주 방송은 들으실 거면 끝까지 들으셔라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겠네요. 아마 중간에 쉽게 듣다가 포기하지 마셔라. 끝까지.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르브론 워싱턴 트레이드에서 끄셨어.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셨어. 이번 주 방송 에피소드 제목이 나온 건가요, 그러면? 르브론 투 워싱턴 이런 거로? 그러면 가야님이 난 줄 알아. 재밌네요. 이번 주 저희 방송은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고, 임팩트 있고, 빠르고, 정말, 7번째 방송 만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방송이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학도가 고생해서 늘 업로드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뭐, 보이는 걸로는 별로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한 번씩 재생해주시고. 참고로 오늘 자유님 머리가 바뀌었죠. 저 CG가 아니었나요? 지난주에 가연님이 자유님 머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젊어지셨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하고 하셨으니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네. 정말 어그로가 1도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유튜브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NBA 온 에어.